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연 이틀 금리 관련된 국채시장 관련된 개입에 나서면서 금리가 하락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여기다가 삼성전자의 어제 하락 너무나도 과도하다라는 분석들이 시장에서는 오늘 지배적으로 나왔죠. 이에 따라서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 전약 후 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전 장 초반에 4% 넘게 하락 흐름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6,408선까지도 저점 형성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양봉 전환과 동조화되면서 주가가 0.6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코스피 대비해서 또 아웃퍼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장 초반에는 3% 넘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리고 하락 흐름을 가져갔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으로 전환한 모습이었고요. 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그리고 로봇주들의 선전이 눈부셨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지수 1.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확실히 시장에서는 이 다음 차기 주도주를 빠르게 또 찾으려는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2차 전지 바이오주들이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원전 건설주들이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 관련된 이 지분을 한국에 또 같이 인수 관련된 부분을 제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 부인하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원전주들 상승 흐름을 가져갔고요. 건설주도 이와 동조화되는 맥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또 땅을 파고 그리고 시멘트를 위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건설사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순환매 관점으로 오늘장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장에서 현대건설 등 건설주들까지도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대에서 SK스퀘어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모두 다 빨간불 켠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애프터마켓에서 상승으로 돌려내 모습 포착이 됐죠.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0.78% 강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5%, 삼성전기는 3.3%,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일에 또 인베스터 데이가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오늘장에서 모멘텀 받아가면서 2% 넘는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1위부터 5위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리노공업 두 종목만이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총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오늘장에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서 리노공업이 5위 단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주가 3.8%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내일 또 현대차의 인베스터 데이를 앞두고서 로봇주들 오늘장에서 모멘텀 강하게 가져갔습니다. 2.14%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코스피의 상승률 상위 종목들 확인해 봐야겠죠. 시장에서 뜨겁게 움직인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확실히 원전 그리고 건설주들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전기술,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19%, 14%, 10%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이외에는 DI, 코오롱 인더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닥 내에서는 FST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핀란드 쪽으로 반도체 장비 관련된 증설 이야기가 나오면서 두 자릿수 이상 22% 넘는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KNR 시스템 같은 경우에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 로봇 관련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14% 넘는 또 상승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오전장과 오후장의 색깔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오전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장 초반에 또 큰 폭으로 하락 흐름을 가져갔는데 오후 들어는 또 반등에 성공을 했죠. 코스피는 0.68%, 코스닥은 1.7%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 자금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리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2차 전지, 바이오 이쪽 섹터로 또 자금이 몰렸다면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로봇주 이런 섹터들이 강세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섹터를 주목해 봐야 될지 순환매 관점으로 우리가 또 포트폴리오에 또 편입을 해볼 만한 주목해 봐야 될 만한 종목과 섹터는 뭐가 있을지 시장 관련된 이야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그래도 전 약후강 그 상승으로는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빠르게 차기 주도주를 찾다 보니까 우리도 찾아야 되는데 예.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늘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화요일까지 그래 마감을 했어. 수목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예. 또 열심히 시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사실은 시장이 빠질 때 제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말자. 지금 시장은 순환매 관점에서의 방향성을 잡기 위한 자리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이번 주에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많은 단어들이 이제 슈퍼이크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일단은 AI 시장의 가장 선두주자 또는 이제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근데 실적 발표보다는 시장에서에 대한 관심은 어찌됐든 어닝콜, 컨퍼런스 콜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좀 공존하고 있는 시장. 그리고 여전히 또 잭슨 미팅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 한 달 동안은 사실 종목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나왔고 오히려 매크로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남아 있는 게 앞서 우리 앵커님이 짚어주셨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답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대응한다라는 느낌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시장이 마이너스 3% 하락 출발을 했지만 빠르게 저가 매수가 출현이 되면서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넥장에서는 지금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증시는 현재로서는 강하다. 변동성이 수반되고 있지만 강하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가 처음 인사말로 전달을 해드리면서 오늘 내일의 승부주 또 1시간 저와 함께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있지만 우리 내일의 승부주는 좀 열기를 가득 채워서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시황 하나씩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한 3줄, 4줄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급락 나왔어요, 오전장에. 근데 제가 오늘 어떤 얘기 해드렸냐면, 자, 우리 마이너스 3%대 빠졌을 때 9시 10분인가 지금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저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분들과 함께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더 이상 빠질 자리 없습니다. 지금 자리는 리바운딩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열어두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렸는데, 오후장까지 상당히 좀 빠르게 상승하는 그림들을 보여줬어요. 그에 따라서 전약 후강의 모습들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전리스가 장중 저점 이후에 저가에서 출현을 했어요. 외인과 기관 쪽에서에 대한 물량들은 다소나마 좀 불안정했지만 금투 쪽이라든지 연기금 쪽에서에 대한 매수 물량 그리고 개인들의 매수 물량들로 인해서 빠르게 상승 전환을 하는 모습들이고 삼전릭스에 대한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도 상당히 좀 빨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삼전릭스가 올라왔어 라고 해석을 하시게 되면 좀 단편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나스닥 선물이거든요. 오늘 장중에 나스닥 선물의 움직임들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9시 10분에 저점 찍고 그 다음서부터 0.5% 가까운 상승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 증시를 포함한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나스닥 선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나스닥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이유들은 일단은 많이 빠졌다라는 관점, 그리고 또 베센트 재무장관의 TGA 관련해서 바이백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사격, 소위 되면 이제 용돈 통장을 이제 그것까지 끌어다가 우리 채권 사줄게, 금리 내릴 거야, 막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이제 본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크게 반영을 안 했어요. 주가 지수에는. 하지만 금리는 빠르게 하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뒤늦게 나스닥 선물에서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파키스탄 언론을 통해 가지고 또 미국과 이란에 좀 진전이 이루어지는 뭔가 이제 정치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 그와 더불어서 또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 그와 더불어서 또 반도체 가격에 대한 스토리들이 다 얽히고 설키기 시작을 하면서 나스닥에 대한 상승, 그에 따라서 국내 지수도 빠르게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자연스럽게 순환매로 돌죠.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이오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2,000원주 올라갑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오늘? 다 빠졌어요, 얘네들. 그죠? 얘네들은 쉬어갔던 반면에 뭐예요?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모멘텀 받아가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게, 제가 최근에 시장에서 좀 볼 때 신경 써서 보는 부분들이 이게 과연 실적으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시장의 방어적인 성격들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는지 아직 저도 지금 이게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화장품 종목군들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 어제도 강했고요. 어제 올라갔던 부분들은 사실상 경기 방어주 성격, 그러니까 실적주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경기 민감주, 성장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금리에 워낙 민감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응을 했던 거고, 거기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는 사실상 화장품하고 음식료 업종이죠. 근데 오늘도 이 음식료 업종과 화장품 종목은 동반해서 강세를 보여줬던 특징이 있습니다. 과연 이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 아닌 고민? 이거는 이것대로 그냥 실적으로 정말 가는 건지, 아니면은 시장 대비해서 강한 방어주 성격이 부각이 되는 건지,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얽혀있던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랫동안 좀 쉬었던 종목이에요. 완전히 뜻하지 않은 모멘텀들이 하나가 나왔죠.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지분 부분들. 이 부분들을 우리 한국정부 또는 여타 팀코리아로 분류되는 이 원전 기업들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사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했다라는 부분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발빠르게 아니야, 아직 논의 안 하고 있어 라고 했지만, 시장은 그와는 다르게 기대감들로 일단은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그거와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를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제 정부에서 어떤 얘기했냐면 2040년도까지 전력 수요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신재생하고 뭐 원전이라든지 뭐 끌어 쓸 수 있는 전력원을 다 끌어 써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뭐 원전이 한 두 가지 모멘텀들을 가지고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반도체 쪽 당연히 올라가게 되면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군들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한 두세 가지 정도의 모멘텀들이 다 섞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지금 시장에서 막 불거지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내용들은 일단은 뭐 올릴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오늘 끝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상식선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다. 하지만 그 상식을 뛰어넘는 시장에 대한 주가 상승 흐름들은 올릴 수 있는 모멘텀들은 두세 가지 정도가 엮여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요 로봇주들, 제가 어제 여러분들 내일장 퍼스트클래스를 통해서 로봇주 한 두 종목 정도 소개시켜 드렸죠. 그죠? 그 종목군들 제가 이따가 뭐 리뷰 아닌 뭐 리뷰 또는 이제 점검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긴 할 텐데, 로봇주들도 어찌됐든 내일입니다. 현대 인베스터데이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후 2시로 예정이 돼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도 있고, 저도 관심 있게 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동차를 뭐 얼마나 잘 만들 거야, 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게 되면 자동차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어요. 차세대 이제 신성장, 먹거리를 과연 현대차가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을 뭐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 내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민 부분들을 아마 내일 인베스터 대회에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지 않을까? 뭐 자율주행 당연히 얘기를 할 거고요. 잠깐 잠시 후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너무 길어지네요. 자, 그 다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건 있어요. 엔비디아 어닝콜 남아있고요. 잭슨홀 미팅 남아있습니다. 딱 이 두 가지예요. 이번 주는. 엔비디아의 실적 부분들, 그리고 15%에 대한
가격 인상 부분들이 협상력도 물론 있겠죠. 예, 협상력.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가져갈 수 있는 협상력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치플레이션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요 둔화 쪽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말 동안에 나왔을 때 엔비디아 저 15% AI 서버 가격 올린다고 했을 때 저거를 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만 부각이 될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지없이 지금 시장은 수요 둔화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그 고민 부분들이 약간은 좀 완화가 되면서 올라갔던 모습들이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젠슨왕의 입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잭슨홀 미팅입니다. 일단은 베센트 재무장관이 금리를 많이 눌러놨어요. 그죠? 인위적으로 눌러놓은 상태잖아요. 그거의 마지막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인물은 케빈 워시다. 이 케빈 워시가 잭슨홀 미팅에서 다음 달 9월 달에 있을 FOMC의 이 금리 결정에 대해서 어떠한 힌트를 남길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아직 2개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그대로 차트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오늘 자료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나스닥 선물에 대한 장중 움직임들 보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들 여전히 불안해요. 외국인들이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의 통합으로 그죠? 풀이장 그리고 정규장 마감 때까지의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는 멈추질 않았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개인과 기관이 나눠 가졌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 물량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주식 선물에서는 또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거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차트가 어떻게 되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차트죠, 여러분들. 이거 눌림목이다 그냥. 일단은 1차적으로 이 구간 만들어줬고 돌파 이루어졌고 여기서 조정받는 과정은 이 지점 자체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N자 파동의 시작점이 될지 아니면 일로 밀릴지. 근데 이거 우리가 결정했어요? 우리가 결정 못해요, 여러분들. 차트로 그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를 결정을 지는 거.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뭘로 남아있다? 자, 엔비디아 남아있고요. 잭슨홀 미팅 남아있습니다. 이거를 확인을 하고 이게 방향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지난주 말서부터 해서 방향 없이 그냥 사이드로 계속 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제 제가 써드렸던 문구 똑같아요. 코스닥 여전히 눌림목 구간으로 해석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똑같죠, 여러분들. 20일선 이탈 안 시키잖아요. 오늘 20일선 살짝 이탈하니까 시장에서 저가면서 출현하면서 커다란 어제 양봉을 감싸 안는 캔들이 발생이 된 거예요. 뭐 의미 있는 캔들은 맞죠. 어찌됐든 전일자의 바디를 다 감싸 안는 바디가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확실히 무언가 모멘텀들이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크게 뛸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 모양이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2개의 산입니다. 이 2개의 산이에요. 이 2개의 산이 과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종목군들, 우리가 내 포트에 가져가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의 순환매가 가장 좋은 게 뭐죠, 여러분들? 순환매가 가장 좋은 건 이게 가장 좋아요. 자, 요걸로 바이오 2차원지가 올려서 지수 올립니다. 그 두 종목이 살짝 쉬는 동안에 다른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또 올려요. 그리고 그동안에 살짝 움직였던 섹터들은 또 조정을 받습니다. 쉬었던 바이오 2차원지가 또 올라가면서.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어제하고 오늘 비교해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요렇게. 그러면은 대부분의 섹터들이 이런 식의 패턴들이 만들어져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때 많이 보셨잖아요. 밀리면 사. 네. 그때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조정받으면 사자. 그래서 끊임없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아름다운 추세의 그림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없다. 엔비디아와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시장의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그 메시지가 시장에서 수긍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만 뭐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예측을 좀 해보자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는 다소 시장에서 불안정하게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잭슨홀만큼은 시장에 좀 친화적인 메시지를 던져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포지션을 놓고 봤었을 때
엔비디아 쪽보다는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금리 시장을 좀 결정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뭔가 이제 큰 뜻을 품고 시장은 우상향에 대한 그림들을 서서히 그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래서 9월 달 역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잭슨홀 미팅 이후에 8월 31일 기준으로 7천선을 강하게 좀 돌파를 시키면서 8월 말을 그래도 7천선 위에 딱 안착돼 있는 코스피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저희 개인적인 예상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은 올라간 만큼 이 올라간 이유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냥 올라간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코너를 통해서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짚어드렸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이 후반 들어서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이면서 오름세로 마감을 했는데 왜 올라간 만큼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올라갔는지 특히나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아직 이번 주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증시 일정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만한 이벤트까지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그래도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9월에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러면 우리는 9월 달에는 시장이 우상향 곡선을 보일 때 어떤 섹터들 위주로 담아봐야 될지.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목요일 새벽에 실적 발표를 그렇죠. 우리 시간으로 하는데 예. 지금 주가가 7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도 좀 불안할 것 같고 그리고 케빈 워시가 이끄는 첫 잭슨홀 미팅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시장이 뚜렷한 방향을 제시를 하지 않아서 이번엔 그쵸. 좀 이야기를 할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 좀 봐야 될 게 이것저것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업이 투자가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힘들 수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좀 어느 부분에 기준을 두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가 7거래일 연속 하락을 맞아요. 했잖아요. 이게 기존에 엔비디아 실적을 걱정했던 사람들은 없죠. 근데 오히려 너무 좋았기 때문에 빠졌던 상황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에는 희한하게 먼저 선제적으로 좀 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나라 아시아 증시에서 좀 저가 매수세가 출현하면서 그러한 뭔가 이제 징크스를 좀 깨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 또 케비노 씨의 특징이 시장하고의 소통을 별로 선호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이걸 샤이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뭔가 이제 깊게 고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참 시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추측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매크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앞서 제가 시황 얘기를 해드렸듯이 매크로에 대한 추측, 예측과 더불어서 지금은 순환매라는 측면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섹터라든지 업종이라든지 모멘텀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한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로봇 섹터에 대한 이야기. 요새 로봇 섹터의 이벤트들이 많았어요. 상당히 많았죠,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 뭐가 있었을까요? 유니트리가 있고요. 그죠? 유니트리. 유니트리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6배가 올라서, 공모가 6배가 올라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그 유니트리의 뒤를 이어서 현대차,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현대차의 CEO 인베스터 데이가 드디어 내일입니다, 여러분들. 8월 26일 날 오후 2시에 예정이 돼 있고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현대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작년도에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봤던 이벤트이기도 한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후 2시에 여기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장중에 열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계속 아마 이제 보도가 되거나 아니면 뉴스화가 되면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일단 이 자료 사진은 작년도 자료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과연 이 인베스터 데이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딱 크게는 뭐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거고요. 뭐 그 부분은 제가 뒤로 가서 말씀 좀 드리고, 왜 지금 이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를 보면서 왜 로봇 섹터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현대차를 이야기할 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주가 가치를 안 보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이 구간들을 왜 지금에는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최근에 유니트리가 상장을 하고 나서 나왔던 관련 기사들을 제가 한번 쫙 발췌를 해서 좀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 뭐 기고 형식의 기사입니다. 자, 글로벌 로봇 IPO 경쟁 가열되고 있다. 유니트리 다음은 누구일까라는 내용들이에요. 뭐 여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보급형 휴머노이드에 대한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운돼 있고, 전기차 제조사들과 더불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차이나 휴머노이드 투자를 하는 ETF가 있거든요.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보급형 휴머노이드 측면에서는 중국의 기술력을 따라갈 수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가격적인 부분들. 우리나라가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 방 얻어 맞은 거잖아요, 사실상. 그죠? 근데 그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시장이 지금 로봇 시장으로 지금 막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기존에 우리가 한번 이게 뭐 이제 자존심을 상했던 그런 상황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똑같이 되풀이할 거냐, 아니면은 중국하고 경쟁을 딱 붙어가지고 세계 경제 상황에서, 경제 시장에서, 로봇 시장에서 좀 경쟁할 만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만 알 것인가? 아니겠죠. 현대차도 분명히 알 거예요. 그리고 몸값이 엄청나게 지금 높아져 있었던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어떠한 형태로 시장에다가 선보일 것인가, 주식시장에 선보일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도 아마 내일 좀 녹아나지 않을까? 그렇다고 되면 자연스럽게 로봇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강세 흐름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들. 한국 기업에 도움이 된다라는 관점인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상용화 역량이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끼친 것 같다. 첫날 공모가 대비 6배. 현대차 등 한 기업도 밸류 과시화 전망이 예상이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일단은 뭐 기사의 가장 헤드라인인데, 저도 이 의견에 약간은 좀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어찌됐든 AI 시장의 확장의 그 끝은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때마침 유니트리가 시장에서 관심을 이렇게 크게 받는 상황이 연출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기존의 창신 메모리나 지금 양치 메모리도 상장하겠다, IPO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존의 한국 메모리, 그러니까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삼전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제 우리가 압도하고 있었던 시장 내에서 중국의 후발주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점유율을 뺏어가면서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하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과정 속에서 유니트리도 상장하고, 미국의 뭐 여타 다른 회사들도 상장하고, 우리나라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마찬가지로 이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물론 출발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업황의 뭐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각각의 기업의 기술력이라든지 뭐 추구하는 시장의 뭐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피지컬 AI이 이제 막 출발선상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경쟁이 스타트가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오히려 좀 규모의 경제, 또 뭔가랄까 파이를 키운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 파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로봇 섹터에서는 좀 경쟁을 좀 해볼 만한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되면 앞서 창신 메모리의 IPO를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약간 출렁였던 그런 상황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유니트리가 시장에 먼저 선보임으로 인해서 로봇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배가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타이밍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완성형 휴머노이드 쪽보다는 여전히 뭐 감속기라든지 액추에이터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로봇 부품주 안에서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것들 한 3가지 파트로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감속기, 액추에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센서, 비전 제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고 가장 화려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사실상 감속기와 액추에이터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의 대부분의 이 관절이라든지 뭐 손가락의 움직임들이라든지 똑같이 사람과 뭔가 이제 구현을 해야 돼라고 했었을 때 뭐 구동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밀하고 정교한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휴머노이드의 70% 80%가 거의 이쪽 부품에서 원가가 결정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 시장을 잠식을 해야지만 휴머노이드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감속기와 액추에이터의 대표적인 종목과 약간은 좀 후발주자이기는 하지만 변동성을 좀 크게 키워줄 수 있는 종목 한 두 종목 정도로 구분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SPG라는 종목이에요. 모터 감속기 드라이브 시스템, 그 로봇 관절 모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력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현대, LG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SBB테크, 로보티즈, SPG 이 종목군들이 가장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중소형 기업들 중에서는 사면이라는 종목과 우린 PTS가 일단은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약간 로봇이 테마적인 움직임들이라든지 성장주 움직임들을 보여주게 되면 성장에 대한 폭, 상승에 대한 폭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센서, 비전, 제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이긴 한데 엔비디아 협력 수혜주로 부각되는 종목이 바로 뉴로메카. 그래서 올해 초에 제가 뉴로메카 가지고 한 200%, 300% 정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린 이후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좀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로보스타. 이 종목은 이제 LG그룹주에 해당이 되는 LG 그룹사 자체가 30% 정도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TR유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거는 좀 약간은 좀 후순위로 좀 빠지는 종목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놓고 보게 되면 휴머노이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센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뭐 광학이냐, 레이더냐, 라이다냐 라듯이 분류되듯이 휴머노이드도 마찬가지로 눈을 시각적인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클로봇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 오토에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움직이기 시작을 해라고 했었을 때 가장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현대 오토에버. 그 다음에 LG CNS까지 포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외의 종목, 제가 바둑판으로 한 9개 종목 정도를 제가 올려드리긴 했는데 이 이외에도 로봇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엄청 많습니다. 뭐 의료 로봇들도 상당히 많고 새롭게 신규 상장한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이외의 종목군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내용들로 구분해가지고 내가 로봇주를 좀 공부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눈에 선명하게 좀 들어오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요 내용들로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로봇 산업이라는 거는 상당히 자금력도 무시 못하죠. 그리고 추진력 역시도 무시를 못합니다. 근데 그 추진력이라는 거는 사실상 뭐죠? 덩치에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들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그룹사 이야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로봇 이야기를 할 때 현대차 그룹을 빼놓지 않고 보셔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로는 뭐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까지 선택을 하셔가지고 어떠한 형태로 움직일지.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글로비스가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의외로 현대오토에버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약해요. 근데 과연 이제 내일 기술의 현대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뛸 수 있는 애들은 현대오토에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 그룹으로 보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가장 크게 불러일으켰던 게 뭐죠, 여러분들? 전략치를 따라 만들었죠. 그러면서 약간 미운오리 새끼가 된 게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전개되는 양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삼성전자 그룹 내에서 로봇 밸류를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기업은 여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한국 PIM이라는 종목도 있으니까요. 뭐 이런 것들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로봇 회사가 바로 이제 LG 그룹이죠. 젠슨왕의 이제 딸과 또 만나면서 좀 본격적으로 막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LG 그룹 역시도 로봇 섹터 내에서 꽤 괜찮은 성과들을 만들어냈었고, 근데 그 성과들이 젠슨왕과 만나면서 약간 좀 식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줬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로봇 테마주들이 일어섰을 때 그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볼 수 있는 종목은 LG전자, LG CNS, 로보티즈,
그다음에 뭐 PI 이 정도까지만 좀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적인 종목군들의 위치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현대차입니다, 여러분들. 별다른 의미 없죠? 차 타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쭉 밀립니다. 로봇 기대감들이 쑥 재미가 없어지니까 70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3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8월 달에 슬금슬금 올라오죠? 근데 시장이 밀려도 여기서 더 이상 밀리질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인베스터데이 앞둔 상태에서 오늘 한 2%대에 대한 강세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시장에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임팩트 있는 내용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상방으로 뛸 수 있는 횡보 구간에 위치해 있는 게 바로 현대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현대오토에버 똑같죠, 여러분들. 이거 지금 우리 종목명 가리잖아요. 현대차나 현대오토나 똑같습니다, 위치. 똑같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이런 위치예요. 코스피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어떤 위치? 7월달, 6월달 정점, 7월달 저점, 그리고 올리고 21선 지지받고 61선에서 다 걸려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럼 이 61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켜야 돼 라고 하게 되면 지수가 상승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뭐예요?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럼 지수 상승은 공통분모죠, 여러분들. 뭐예요? 자, 엔비디아 실적 좋아야 될 거예요. 자, 매크로 안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모멘텀이 강력하게 붙는 종목이 9월에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은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 자리예요. 오늘 하루 올랐다가 하루 빠지고 오늘 하루 올랐다가 하루 빠지고. 근데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62선 돌파를 못 시킵니다. 그럼 이거를 62선을 정말 강력한 수급을 가지고 돌파를 시키는 섹터가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로보티즈 마찬가지죠. 62선 돌파됐다가 다시 22선 지지받으면서 조정받고 있어요. 그럼 내일 마찬가지겠죠. 로봇 섹터, 국내 로봇 sek터에 대한 상승 모멘텀들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눌림목을 완성을 하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트 분석 잘 안 해드려요. 차트 분석 후행적이죠. 자, 22선 지지받습니다. 내일 올라가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22선 지지받으니까 올라갑니다. 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22선 지지받으니까 여기를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게 내일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일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내일 22선 지지받고 올라가면 자, 여러분들 보셨죠? 22선 지지받고 주가는 올라갑니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지지를 받으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지를 받고 있으니 시장에서는 잠깐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을 체크를 하겠죠. 그 모멘텀이 내일 나옵니다. 내일 시장에서 긍정적인 스토리들이 쓰여진다. 올라가겠죠. 이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다 변동성 지표와 눌림목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적으로 예측을 할 거냐 아니면 후행적으로 설명하는 거냐 완전히 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업종에 해당되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좀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아마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못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변동성 지표 활용과 주가에 대한 눌림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 오전 8시 반이에요. 오프닝 방송을 라이브로 온라인 교육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 변동성 지표를 활용한 여러 가지 자료집들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눌림목에 대한 부분들도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차트의 정석이라는 자료거든요. 그 자료에 제가 오늘 로보티즈를 활용한 이야기들, 현대오토웨버를 활용한 이야기들, 현대차를 활용한 이야기들 다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는 자료들을 제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이 유료 문자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메시지를 주시면 이 온라인 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 공간을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나는 좀 쉽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번거롭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또 안내가 나가요, 여러분들. N포털입니다, 여러분들. N포털에서 최영동 777 검색을 하시게 되면 우리 저와 함께 온라인 교육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저와 함께 호흡하실 수 있어요. 8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딱 1시간 동안 뉴욕 증시, 미국 증시 정리하고 오전장에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반영을 할 건데 라는 것들에 대한 제가 길라잡이를 해드려요.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하루 대응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N포털에서 최영동 777 검색을 하시게 되면 누구나 쉽게 들어오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이 검색해서 들어오시고요. 다음 코너를 통해서 조금 더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로봇 섹터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오늘 장에서 코스닥 내에서 로봇 섹터들이 선전을 했습니다. 내일 있을 일정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현대차의 인베스터 데이가 내일 오후 2시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좀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이제 또 중요한 게 내일 저희가 또 장 중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그리고 사실 우리 또 전문가님께서 방송 도중에 퍼스트 클래스 종목으로 들고 오신 종목들이 워낙에 많은데 이 종목에 대한 리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뭐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교육 방송에서도 제가 리뷰도 해드리고 뭐 앞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섹터와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종목에 대한 힌트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딱 이제 캐치를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 중에 한 종목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어요. 우린 BTS. 오늘 장중에 한 3% 정도의 강한 상승 흐름들. 그러니까 역전이 이루어졌어요. 보시자고 여러분들. 앞서 이제 보여드렸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게 없죠. 현대오토모하고 로보티즈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어제 말씀드렸던 우린 BTS. 똑같죠, 여러분들. 그냥 사이드로 겨요, 이렇게. 긴다고요. 그냥 모멘텀 나오게 되면 이게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 모멘텀이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했던 이 모멘텀들이 시장에 반영이 빡 이루어지게 되면 이 차트가 완성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차트 분석 이거 후행적이다. 물론 선행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 시장이 올라갈 때. 그냥 천하태평, 가하만사성입니다. 모든 게 다 좋을 때 다 올라가요. 그때는 차트 분석을 모멘텀을 안 찾아도 왜 수급이 들어오니까 유동성이 공급이 되니까 올라가요. 근데 지금처럼 시장이 횡보되고 방향성들이 애매하고 시장의 방향성들의 결정적인 이벤트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는 횡보잖아요. 이 횡보일 때는 차트 분석이 안 맞아요. 굉장히 후행적입니다. 차트 분석도 여러분들 내가 접목을 시켜야 되는 때가 있고 약간 뒤로 빠져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종목들을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소리를 지금 높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답해서.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BTS. 5일선 20에서 60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럼 이거 올리려면 뭐 나와야 되겠어요? 이벤트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미리 여러분한테 로봇주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코스메가 코리아 이런 것들도 제가 7월달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 화장품 종목군들을 시리즈로 말씀드렸어요. 그때만 해도 아무도 안 봤다고 화장품주.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화장품 얘기하잖아요. 다 주가 이만큼씩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왜 횡보가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찾아야 돼요. 이거를 그냥 이것만 찾겠습니까? 아니죠. 시장. 그리고 화장품들이 가지고 있는 업황에 대한 이야기. 개별 종목의 모멘텀들. 이 세 가지를 선제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면 차트가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가 나와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70% 올라왔다고요, 여러분들. 이거. 7월 20일에 말씀드렸잖아요. 70% 올라갔다고요. 이제 와서 화장품 더 갑니다? 모르는 거죠, 그건. 주가에 다 반영이 됐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자, 다음. 만용제도 말씀드렸던 자리죠. 코스맥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제가 활주로 핵심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는 종목들, 퍼스트클래스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은 한 번쯤 왜 채용 전문가가 이 종목들을 들고 나왔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까지만 리뷰를 해드리고요. 다음 코너를 통해서 우리 내일장 퍼스트클래스 종목 한번 점검하는 시간,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이 특징주에 대한 리뷰까지도 도와드렸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오늘 준비하신 퍼스트 클래스 특징주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오늘도 또 앞에서 시간을 많이 써먹었네요.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 ISC라는 종목이에요. ISC는 제가 요 구간 동안에서 한번 또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오늘 좀 조정을 잘 받았어요. 예, 21선 거의 대부분의 아마 소부장 종목들이 다 이래요, 여러분들. 62선 넘었던 종목들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어제까지 빠지면서 22선까지 다 내려왔어요. 근데 오늘 소부장 종목군들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충분히 지지를 받았고요.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뭐 엔비디아 쪽에서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들은 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금리에 대한 안정화들만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 실적이 좀 기반이 되는 종목군들은 충분히 우상향에 대한 그림들을 좀 그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에서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특징주입니다. 현대차그룹 피지컬 AI에 해당되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큰 그림들로 보게 되면 이렇게 박스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특징주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렸던 뭐 이러한 ISC를 비롯한 반도체 소부장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우리 저와 함께 하는 공간을 통해서 조금 더 제가 좀 방대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입장하는 방법들은 여러분들 밑에 좀 잘 나가고 있고, 나는 전화, 문자 보내기 너무 힘든데?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N포털입니다. 최영동 777 검색하셔가지고 딱 보시게 되면 우리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뭔가 이제 딱 기분 좋게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 정확하게 안내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자료집도 제가 무료로 또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이제 자료집들 가지고도 여러분들 열심히 또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도 제가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또 1시간 동안 오프닝 뱅까지 분위기 좀 보고, 그와 더불어서 또 전체적으로 또 자료에 대한 이야기들 또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9시 30분까지 방송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30분 동안에 시장에서 당일에 가장 강한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포트 내에서 좀 나는 좀 힘을 줘서 가져가야 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나의 종목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주식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들, 그 부분들까지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하는 공간을 통해서 N포털 최영도 777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게 되면 재미있는 이야기, 그 재미있는 주식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특징주에 대해서도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